네, 안녕하세요. 벤자민 라콤버와 세바스티앙 페레즈의 그림책 프리다 3강 진행을 맡고 있는 그림책 미술평론가 류영선이라 합니다. 제 3강에서는 프리다 그림책에 대한 표지에 대해서 2강에서 마지막 부분에 예고 드린 내용처럼 그림책을 만들어가는 그 소재와 판형 크기, 그리고 바인딩 방식과 같은 등등 그림과 그림을 외적으로 어떻게 조망을 하고 마무리까지 하나의 완제품으로서 탄생을 시키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이고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화면으로 제가 크게 한번 띄워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프리다의 표지에 한번 소재부터 한번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표지를 제가 일단은 크롭을 해서 흔히 말해 부분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이유는 인쇄에 대한 발달들도 예전에는 마치 실크 천과 같은 이런 소재 위에 표지를 선명하게 올려놓는다, 굉장히 막대한 자본의 어떤 인쇄비가 필요하다거나 아니면은 인쇄소를 찾기가 어려운 시대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디지털의 발전과 함께 종이 인쇄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인쇄술로서는 꽃의 정점이라고 왔을 정도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출판사에서는 여러분들께 작가의 상상력을 그대로 거의 100%를 반영시킨 형태로서 만들어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흔히 말해서 이렇게 프리다 칼로가 가지고 있는 예술성 이외에 문화적인 아이콘으로서의 어떤 역량, 그리고 미국의 패션계까지 영향을 미쳤었던 것들을 벤자민 라콤브 작가는 이렇게 부드러운 재질의 천을 갖다 우리가 만지듯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재질 위에 이렇게 인쇄를 함으로써 이 책은 통념적으로 글 그림만 신경이 쓴 게 아니라 하나의 오브제로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입한 완전한 제품으로서의 퀄리티도 예술적으로 굉장히 지향점을 가지고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라는 숨은 어떤 본인의 의도를 내비쳤던 것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리고 벤자민 라콤브는 그런 소장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독자층이 가장 많은 도시인 파리에서 거주하고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편집실과 큰 고민 없이 제작비에 대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볼 수 있는 책을 제작을 했다고 여겨집니다. 그럼 제가 옵셋 인쇄에 대한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와 유튜브를 통해서 첫 만남을 가지셨기 때문에 저도 더 많은 좀 지식을 나누고자 또 그림책을 이해하기 좋은 지식이 되는 예시안을 몇 개를 더 가지고 왔는데요. 페이퍼백과 하드커버 에디션 얘기는 나누었으니 인쇄의 차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프리다 칼로의 소재와 레이저 식각에 대한 이야기들로 한번 이 시간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먼저 1960년대에 발간이 되었었어요. 그 영국의 3대 작가라고 불리우는 브라이언 와일드 스미스의 토끼와 거북이라는 작품입니다. 물론 저희 지금 채널을 열어주신 보림 출판사에서 한국어판을 가지고 있고요.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는 참 많은 이야기들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커버 이미지에서도 보시기에 일반 회화 작가들이 쓰고 있는 다채로운 컬러의 불투명 수채화 기법으로 주인공이 언덕을 넘어가고 있는 장면을 그려놓았는데요. 이게 바로 옵셋 인쇄가 있기 전에는 이 안에 수만 가지의 이 색깔들을 표현을 해내려면 색깔 하나하나를 추가할 때마다 인쇄비가 더 많이 드는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작가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어떠실까요? 하나하나 다 넣는다라면은 최대한 내가 작은 색깔을 쓰고도 좋은 작품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셨을 거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제가 좋은 예시적으로 1958년도에 제작이 되었던 요리에 관한 레시피북인데요. 그림책만 보면 또 너무 그림책만 보시는 것보다는 그 인접 분야에서 그림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요리책을 준비했습니다. 58년도에 그림을 보면서 요리 레시피가 어떤 건지를 나누는 책입니다. 그럼 이 책은 대표적인 지금은 작가들이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석판화라는 기법을 그대로 인쇄기에 대입을 해서 제작이 된 그림책이에요. 그럼 가까이서 보시면 여기서도 딸기를 이용해서 어떤 메뉴를 만든다. 그럼 딸기를 표현하기 위한 핑크색 하나, 그리고 녹색, 잎사귀 하나, 그 다음에 블랙, 접시를 블랙으로 활용을 하면서 그 옆에 있는 텍스트가 돼 있는 블랙을 같이 인쇄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블랙 하나, 핑크색 하나, 녹색 하나, 세 가지의 색이 돈이 든 건 거예요. 근데 옵셋 인쇄를 하셨을 때는 이것은 4개의 망점으로 아까 모든 색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돈이 상관이 없는 건 겁니다. 그럼 이상하다. 요즘
뉴트로 열풍이다 뭐다 해가지고 최근에 특히 제가 모 갤러리에서 윤주희 작가와의 북토크를 논장 출판사와 진행을 한 적도 있었는데요. 윤주희 작가 같은 분들은 몇 개의 제한된 색으로 인쇄를 해서 아주 재밌는 책을 만들던데, 그건 요즘 인쇄를 여러 다방면으로 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리다 보니 너무 다 다채로운 색을 쓰는 것에 흔히 말해 시각적인 피로감을 호소하는 독자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렇다면 나는 뉴트로 인쇄가 다 표현이 된다 하더라도 제한적인 6가지 색, 4가지 색 이렇게 제한적으로 해서 복고적인 맛도 있고 그 안에 또 새로운 이미지들도 선배와는 달리 지금 내가 이 시대를 보고 있는 내용을 표현할 거야 하는 작가들이 등장하는 시대가 되어온 것이죠. 그리고 또 이 CMYK의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5만 가지의 색이 망점으로 시각 효과를 내서 여러분들의 착시를 선사를 하는 건 거기 때문에 색친절이라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방학이 되면 어린이 독자들이나 가족 방문객들을 위해 그림책 명작 원화전 같은 거 많이 찾아가시잖아요. 그럼 원화전이라는 게 왜 존재를 하는 건 거냐면, 사실은 작가들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최종 그림책으로 인쇄가 된 상태가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고 조밀하게 계산이 된 최종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화전을 보는 이유는 인쇄로 얘가 재편집이 되면서 별색이 드는, 흔히 말해서 진짜 실제 염료만이 낼 수 있는 색들이 유실된 것들이 있는지, 원화를 봤을 때 이상하게 더 화사하고 강렬한 느낌을 받았어, 뭐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일반 관객들 분들도. 그 이유는 CMY 컬러로 인쇄가 되다 보니까 좀 칙칙해져 가지고 원작과는 좀 다른 느낌이 든다든지 이런 미세한 색의 밸런스 차이 같은 것들을 별미로 느끼기 위해 우리가 원화전을 가는 건 겁니다. 그럼 제가 아까도 전에 표현을 해드렸던 이 1950년대에 출간이 됐던 이런 요리책들은 화면 안에서도 느껴지실 겁니다. 극명하고 선명하고 산뜻한 이런 컬러 개조가 나오는 것은 제한적으로 썼지만 이 잉크 원래 염료 그대로의 색이 올라가기 때문에 판화를 한 작가들의 작품들처럼 기계가 물론 자동화되어 있는 기법으로 판화의 형식을 쓴 것이지만, 그래서 손맛은 제어가 돼 있을지언정 원래 작가가 생각하고 있는 안료의 그 느낌이 살아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마치 mp3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서도 음악을 듣고 있지만은 LP라든지 아니면 CD를 통해서 음반을 통한 음원을 듣는 뉴트로 열풍이 있는 것처럼, 사실은 그림책을 애호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과거 5, 60년대에 이렇게 상용화가 되었었던 인쇄 기법 그대로를 재현시킨 그림책을 수집하는 분들의 층들도 형성되는 걸 보면 저도 흐뭇하게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지고 독자층들도 더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기분 좋게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특한 보는 즐거움을 주창시키는 프리다는 벤자민 라콤부가 하나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세바스티안 페레즈랑 9개의 챕터로 나눠서 그림책을 만들었는데, 흔히 그림책은 제가 설명드린 대로 앞페이지, 뒷페이지가 서사적 구조가 왔다 갔다 연결이 되는 형식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것을 9개로 나눴다라는 뜻은 하나의 챕터를 얘기하려 하면서 끊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야기 형식들이. 그럼 이걸 어떻게 디자인을 할까? 그래서 디자인에 대한 컨셉들도 세련된 편집 디자인 트렌드를 독자들에게 선사해야겠다는 고민을 합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프리다의 커버를 뒤집고 들어가자마자 타이틀 위에 푸른색 톤의 가운데 조그만한 스팟 일러스트레이션으로 등장하는 프리다의 얼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메인 타이틀이 되는 챕터별 사랑, 예를 들면 뭐 후대, 삶, 의학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할 때 그림에 쓰여졌었고, 멕시코에 실제로 가보면 우리가 익숙하게 접할 수 있는 원색의 향연, 흔히 말해서 과감한 배색의 원색을 플랫톤으로 사용을 함으로써 흔히 말해서 하나하나가 그냥 멕시코 문화의 어떤 그 포스터적인 양식, 그리고 거리에서 느낄 수 있는 인포그래피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생활 속 디자인적인 양식 같은 것들을 세련된 터치로 무게감 없이 여러분들에게 선사를 한다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제가 재미있게 한번 찾아본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마리오네트 장면을 보시면 한쪽에는 챕터의 제목이 여기는 텍스트가 없기 때문에 노란색 방향으로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예, 그리고 한쪽은 마리오 뜨는 인형으로 서 있어요. 그럼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은 이게 흐름이 끊긴 게 아니고 단락단락 형식 자체가 흐름이라고 인지를 시키기 위해 오히려 전공법으로 강하게 메시지를 던진 편집 기법이라고 저는 여겨지는 건 거죠. 이것을 좀 더 어색하게 더 서사적으로 연결을 할까 하고 이렇게 주물러 봤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독특의 형식을 인정을 하고,
그러면 좀 더 트렌디하고 멕시코 문화 형식을 적극 차용해서 세련된 문화 여행을 한번 가본 것과 같은 만족감을 줘야겠다라는 건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좀 사진을 찾아봤는데요. 다음 장면 사진을 보시면 염색이 돼 있는 어떤 그 사탕수수와 같은 장식 식물들을 들고 가고 있는 노동자의 뒷모습이 보이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장면은 작가들이 광고나 아니면은 편집물이나 아니면 인쇄물에 쓰라고 이렇게 연출해서 찍은 게 아니고 우연치 않게 어느 노동자가 노란색 벽에 메고 가는 장면 같은 것들을 실제 여행자들이나 아니면 답사를 간 작가들이 찍어놓은 사진 중에 제가 발췌한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는 이렇게 울긋불긋한 어떤 오브제를 들고 이렇게 지나가는 노란색 벽, 우리 일상에서 노란색 벽 좀 만나기가 좀 어렵잖아요. 예. 근데 이들은 이렇게 원색적인 것들을 갖다가 단면 처리를 해서 집도 꾸미고 인테리어도 쓰고 커튼도 그런 걸 만들고 의상도 그렇게 입고 하는 것이라고 엿볼 수 있는 건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디자인적인 체계조차도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뿌리의 근간들이 확실하고 문화의 흐름이었다라는 건 거. 그리고 프랑스 작가인 벤자민 라콤과 세바스티앙 페레즈는 정말 그것을 놓치지 않고 잘 활용을 했다라는 것을 눈치를 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레이저 식각 얘기를 계속 연결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레베카의 작은 극장 안에서도 인간이 구현해낼 수 없는 정점에 이런 자세하고 디테일한 아름다운 장면들을 기계들이 소화를 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실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흔히 이 레이저 총이 쑥 따라서 작가가 그린 드로잉을 까만색이면 난 무조건 잘라줄 거야 하고 제작을 했다고 쳤을 때 왜 과거에는 그럼 이게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초기에 나온 레이저 총들은 열이 있기 때문에 앞에 장의 형태를 만들어 놓으면 뒤에 장에 탄 자국이 남았습니다. 예, 근데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책의 감상법은 어떻습니까? 독자가 내가 좋아하는 장면은 한참 서서 감상을 하다가도 또 내가 관심이 없는 장면들은 뒤로도 막 넘기면서 빨리 보기도 하고 하는 일종의 감상의 속도가 자유로운 콘텐츠인 것인데 앞뒷면을 볼 때 뒷면은 타가지고 이미지가 다 상실돼 있고 인쇄의 색깔이 그리고 앞면은 멀쩡하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건 것이죠.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 레이저 커팅을 할 때 거의 무열 처리에 가깝게 진행이 되면서 뒷면에 탄 자국이 없는 정도의 어떤 퀄리티가 남으로써 이제 급속도로 대중화가 되기 시작한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벤자민 라콤브도 아까 어떤 재본의 방식이나 판형의 방식 그리고 파노라마 형식 같은 것들을 납입 부인해서 소장의 가치를 극대점으로 올리기 위해 활용을 하였다면 이 프리다 칼로를 조명을 한 프리다라는 작품 안에선 이렇게 레이저 식각 형태의 커팅 기법을 이제 주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 잘 활용을 하였다고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들은 통념적인 화법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림책의 펼침형 방식으로 보여드렸는 건 거고요. 제가 설명을 이제 자세히 드리자면 의학 부분에서 아주 극명하게 작가의 의도가 드러나는데요. 이 실제 살았던 푸른 집 철장 안에서 본인이 갑갑하고 몸이 망가졌기 때문에 외출을 못하는 장면들을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이 이전 장처럼 집안에 있는 장면들을 그냥 표현을 해놓으면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페이지를 왔다 갔다 넘기면서 흔히 말해서 종이가 주는 이 물성의 재미 같은 것들을 느끼기에는 아무래도 부가적인 어떤 형태의 것들, 흔히 말해서 구멍이 뚫려 있다거나 팝업이 올라온다거나 여러 가지 그림책이 줄 수 있는 종이 기법들을 응용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작가는. 그래서 철장 사이로 작가가 표현한 프리다는 뭔가 아픈 몸에 대한 표현을 은유적인 시점과 표정을 지으면서 서 있어요, 안에. 근데 우리 독자들은 뭐예요? 이 뒤에 뭔가가 있다. 꽃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프리다가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어느 정도로 내가 넘겼을 때 이것이 예측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느껴질 수 있도록 작가가 디자인을 해놓은 것이죠. 예. 그래서 한번 넘겨볼까요? 이렇게 넘길 때도 그림자도 형성이 되고 또 이전 페이지에 있는 의학이라는 글씨를 얘가 구멍이 뚫린 부분이 절묘절시하게 디자인적인 재미를 주면서 가리기도 하는 장면들도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봤더니 철장 뒤로 숨어있던 것은 이제 의상이 한꺼풀 벗겨지고 근육이나 피부톤이 올라와 있는, 그래서 어떤 육체적인 고통을 순화시켜서 표현을 해놓은 프리다 칼로가 등장을 합니다. 이 장면에서 또 어떠신가요? 뭔가가 이 뒤에 꽃이 있고 표지에서 봤었던 장면 비슷한 프리다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요만큼을 넘긴 분들은 거의 보일 거고, 그죠?
요만큼을 보면서 이렇게 호기심 어리게 넘기는 그 순간, 이게 바로 아날로그의 흔히 말해 실제성에서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독자의 참재미거든요. 바로 이 부분이 제가 여러 그림책 강연을 다니면서 디지털 컨텐츠가 대응을 대신해 줄 수가 없는 부분이 종이 그림책의 참재미가 이런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려요. 사실은 현장에서는 저만 느끼고 있는 거가 또 하나가 더 있거든요. 바로 이 책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화면으로 선사를 해드리기 위해 보림 편집실에서 바로 새 책을 받아와서 더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인쇄를 통해서 이 종이 냄새가 이렇게 납니다. 예, 그러면 저는 이 냄새도 어떤 감상 포인트의 일부라고 봅니다. 새 책을 샀을 때 그 느낌, 흔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새 운동화, 새 옷을 샀을 때 그 빳빳한 결, 느낌, 냄새, 그리고 먼지가 얼만큼 났었는지, 이런 입체적인, 우리는 인간은 오감으로서 작품을 완성을 시킨 것을 즐기는 것이 컨텐츠 문화인데, 왜냐하면 인간은 디지털 내에서 살고 있는 매트릭스 영화 안에서의 생활이 아니고요. 우린 실제로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동물이기 때문인 건 것이죠. 그래서 독서의 감상 형태도 디지털의 재미들은 디지털대로의 흥미진진한 세계들이 많습니다. 그걸 즐기고, 제 입장에서 어떻게 설명드리자면, 아날로그적인 이런 재미들은 화면 안에서 구현이 안 되니 제대로 구입을 하시거나 도서관을 찾으셔서 실제 종이 그림책을 감상하세요 하고 말씀을 드려요. 예. 그래서 디지털 컨텐츠 내에서는 증강현실이라든지 입체로 올라온다든지, 그리고 문학적인 사운드 이펙트, 배경음악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림책에 더 도움이 되는 디지털 그림책 컨텐츠들이 또 독립적으로 자생해서 발전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 종이 그림책이 해낼 수 있는 컨텐츠의 또 우수성은 따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은 특히 작가 워크숍에서 이런 고민을 많이 하세요. 선생님, 디지털 시대가 돼가는데 제가 이 종이 그림책을 목표로 둔 작가로 해서 과연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예. 그럼 저는 정말로 1분도 고민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드립니다. 예. 바로 다름의 문제이기 때문에, 컨텐츠의 결이. 그래서 이 그림책을 감상하는 것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판형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 프리다 칼로도 정사각형의 어떤 귀여움성을 강조해서 길지 않은 판형, 흔히 말 비례가 정확한 네모이지만 압도적으로 큰 판형이기 때문에 보는 압도감들도 있다. 예. 스케일감이 굉장히 무게감이 있고 시원하다. 뭐 이런 표현을 해낼 수 있고요. 이 대지편에서도 보시면 눈이 뚫려 있어요. 우리가 보시면 이게 사실은 다음 이 장면 안에 있는 그림이 아니고, 제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정도를 넘겨야 사실은 등장을 하는 대지 작품을 오마주해서 만들어 놓은 페이지의 장면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감상을 할 땐, 예, 이 대지라는 텍스트가 나타나고 프리다 칼로의 눈을 클로즈업해서 그린 장면인데, 이 뒷장의 앞뒷면에 어떤 감상 포인트가 자유로운 그림책 컨텐츠를 잘 이해한 뱅자민 락군부는 주던 면밀히 계산해서 구멍을 뚫어 나왔으니, 흔히 말해 이 장면도 이 장면대로의 감상이 되고, 대지편의 눈동자 장면도 눈동자 장면대로의 완성이 하나가 되는 이런 입체적인 효과를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독자분들도 이제는 그림책을 글그림만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 좋은 글그림을 어떻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최대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담아냈는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본다면 이 세밀하게 다루어 놓은 여러 가지 종이 기법의 등장들과 판형의 형태들과 디자인을 만끽하실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1강에서는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재료에 따라서 종이가 만져지는 이 텍스처, 흔히 말해서 질감도 어떻게 내가 독자에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프리다 같은 경우는 표지에서 맨들맨들한 실크 천 위에 이렇게 프린트를 했는데요. 오히려 거꾸로 프리다 칼로의 다양한 이런 색채 감각들을 담백하게 담아내기 위한 매트한 종이 위에 인쇄를 한 것들도 작가와 편집자가 굉장히 세심한 감리를 본 결과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알아채실 수도 있고요. 느껴보셨으면 하는 얘기를 제가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책은 하나의 장면과 글만 소개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들고 있는 그림책이라는 하나의 완성된 제품, 그리고 오브제, 컨텐츠라는 가치가 높은 건 거구나 라는 거를 실제 그림책을 통해서 3강에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요약을 해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1강에서는
프리다를 벤자민 라콤버와 세바스티안 페레즈가 어떻게 해석을 해냈고 9개 챕터로 왜 나누었고 이런 독특한 형식을 만들어냈는가에 대한 주안점을 두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강의에서는 조금은 아직까지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노선이라는 어떤 이념적인 시대도 있었었고, 그리고 남아메리카와 중앙아메리카가 아직도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극히 이국적이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잘 못 접했었던, 흔히 말해 프리다를 이해하기 위한 멕시코 문화와 예술, 역사에 대한 지식들을 제가 제공해 드려서 온전히 더 이 작품을 생소함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이국적 재미로 즐겁게 보실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본 강의에서는 이제 이 책이 내 손 안에 들려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내가 오브제로서 만끽을 하고 있고, 보고 너무 좋으면 좋은 영화를 IPTV에 저장을 해 놓으시거나 블루레이를 구입하듯이 소장의 즐거움을 나눌까. 그리고 인쇄라는 거는 또 이렇게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기 때문에 이렇게 합리적인 가격에도 레이저 식각이라는 레이저 커팅 기법들이 대입이 되고 있는 것일까 얘기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실은 그림책 작가로서 활동을 잠시 한 5, 6년은 잠깐 뒤로 미루고, 최근 5, 6년 동안 그림책을 미술 평론가로서 보는 즐거움과 미적인 가치에 더 초점을 두고 소개를 한 이유는, 사실은 또 한편으로 이해하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확인을 드리는 건데요. 그림책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지금 중요하게 여겼던 교훈적인 훈담이나 서사적인 구조, 그리고 스토리의 양식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최근 들어서는 제가 보는 즐거움도 이야기 드리고, 그림책은 예술이고 오브제의 양식이 어떻고 디자인은 어떻고 이런 얘기 드릴 때, 스토리는 그러면 우리가 좀 대충 보고 그림만 열심히 봐도 되나? 그 얘기는 절대 아니라는 건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조밀하고 꼼꼼히 본 만큼, 그만큼 보는 즐거움이 정말로 메인 타이틀인 그림책은 보는 걸 선사하는 그림도 글만큼 그 이상 우리가 정밀하게 한번 보고 감동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온전히 그림책을 내가 잘 보았다라는 체계는 글과 그림을 동시에 같이 이해하고 즐겼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림책 시장을 성장시키면서 글을 중요시 여긴 만큼 그림도 더 열심히 중요시 여기고 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저도 작가로서의 활동도 열심히 진행하겠지만, 그림책을 미술이라는 포커스를 가지고 미술 평론가로서 좋은 연결다리가 되어서 아름다운 그림들이 좀 어렵지 않고 나에게 두려움이고 부담이 아니고 내가 즐길 내 컨텐츠로서 어떻게 활용이 될지를 갖다가 더 자세히 그리고 편안한 단어들로 이해가 쉽도록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 2, 3강 모두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청취 그리고 시청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또 다음에 좋은 기회를 만나시기를 저도 한번 기다려보고 프리다 그림책 강연 3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